나폴리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리그 2위 팀인 유벤투스에게 무려 5골을 폭발시키면서 5대1 대승을 거둔 겁니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유벤투스는 오늘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7실점밖에 안 한 극강의 최소 실점 팀이었습니다. 애초에 팀의 컨셉 자체가 단단한 수비팀이었다는 거죠. 리그 17경기를 하는 동안 7골밖에 안 내준 팀을 상대로 김민재가 소속된 나폴리는 한 경기 만에 5골을 퍼부으면서 유벤투스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단 2패만을 허용했고 최근 8경기에서 무실점으로 8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세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의외로 월드컵 휴식기가 끝난 뒤에 경기력이 오히려 떨어졌었죠. 인테르전에서도 0대1로 패배했고 삼프도리아를 상대로도 그리 압도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이스인 흐비차가 전반기와는 다르게 꽤 부진했고 미드필더인 앙기사 역시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의 파트너인 라흐마니도 전과 달리 불안함을 노출했고요. 솔직히 팬심 다 빼고 순수하게 나폴리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월클 수비수 김민재입니다. 제일 기복이 없는 활약으로 말 그대로 나폴리의 수호신이었죠. 실제 이번 시즌 세리에 센터백 중에 평균 평점 1위가 김민재입니다. 월클 인정? 아무튼 최근 분위기만 보면 유벤투스가 조금 유리했습니다. 나폴리를 이긴 인테르를 2대0으로 이긴 팀이기도 하고 8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게다가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은 이번 나폴리전을 대비해서 허를 찌르는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윙어 키에사를 오른쪽 윙백 자리에 세우면서 과감한 선수 기용을 했죠. 나폴리 왼쪽 공격수 흐비차가 최근 폼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이런 전술을 쓴 것 같은데 감독의 전술은 대실패였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흐비차가 갑자기 각성을 하면서 부상 전 기량을 완전 회복한 겁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술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래 공격수인 키에사는 돌아온 흐비차를 막지 못했고 전반 14분에 멋진 시저스킥으로 0.5골을 넣으면서 오시멘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770분 동안 무실점을 지켜온 난공불락의 유벤투스 수비진을 나폴리가 무너뜨려버린 거죠. 묘기에 가까운 시저스킥은 흐비차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한 유벤투스는 라인을 올리면서 거세게 공격했고 미드필더에서는 앙기사가, 수비 쪽에서는 라흐마니가 번갈아가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흐비차는 금방 부활했는데 이 두 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앙기사는 계속 패스를 끊기면서 소유권을 유벤투스에게 내줬고 라흐마니는 김민재가 아니라 디마리아에게 패스를 하면서 곧바로 실점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진짜 골이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디마리아의 슈팅은 골대를 강타하면서 벗어났죠. 원래 김민재 라흐마니 조합은 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었는데 긴 부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라흐마니의 경기력이 왠지 모르게 안 좋아졌습니다. 나폴리 2선과 3선에서 잦은 실수로 계속 기회를 내주자 분위기는 유벤투스 쪽으로 흘렀고 유벤투스 역시 강팀답게 나폴리를 몰아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흐비차가 유벤투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순간의 역습을 통해서 추가골에 성공한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동점골을 위해서 나폴리를 몰아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비 라인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나폴리 수비 진영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된 공이 유벤투스의 뒷공간으로 연결됐고 그 공을 획득한 오시멘이 흐비차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원터치 가마차기로 득점했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역습, 우리가 알던 나폴리였습니다. 유벤투스는 밀란전을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욕이 절로 나오는 수비 강팀이 바로 이번 상대인 유벤투스였는데요. 나폴리는 전반전에만 2골로 유벤투스의 수비를 뚫어버리면서 전반전에 멀티골로 편안하게 이기던 나폴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 때문만이 아니죠. 유벤투스도 나름 이기려고 달려들었지만 전반 초반 6분부터 김민재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수비를 선보이면서 제대로 기선 제압을 하고 거의 본인이 예측하는 대로 유벤투스가 움직이면서 질식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유벤투스도 김민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충격적인 0대2가 되었지만 저력 있는 팀답게 전반 41분 운 좋게 만회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김민재가 개입이 되긴 했는데 그걸 김민재 탓돌리는 어이없는 분 없겠죠.
나폴리의 수비도 분명 문제는 있어서 긴장감이 돌긴 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도 라흐마니가 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면서 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일어난 실수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폴리도 이 승리 확신할 수 없죠. 설마 유벤투스가 3실점을 하겠습니까? 유벤투스 잠깐 비우고 가실게요. 라흐마니가 사고를 쳐버립니다. 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흐비차가 찬 코너킥이 흐르면서 살짝 뒤에 있었던 라흐마니에게 갔고, 라흐마니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멋진 발리 슈팅을 선보이면서 전반전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아니, 만회한 정도가 아니죠. 유벤투스 3실점 만든 장본인인데요. 득점은 세레머니 과정에서 김민재와 서로 하트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전반전에 구멍이었던 모습을 사과하는 듯한 세레머니였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심기일전에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10분 만에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완전 멘탈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하나인 브레메르는 혼이 쏙 빠진 듯이 하지 않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유벤투스는 나폴리에게 3실점이나 허용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고, 유벤투스는 탈탈 털리면서 네 번째 실점도 허용합니다. 후반 19분에 뒤로 흐른 공을 브레메르가 안일하게 처리하다가 나폴리의 후위에 압박에 당했고, 이 공이 흐비차에게 연결되면서 완벽한 크로스를 통해서 오시멘이 두 번째 헤더골을 터뜨린 겁니다.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사실상 승부가 확정된 시점이었습니다. 나폴리는 불과 7분 뒤에 교체 투입된 엘마스까지 득점하면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5대1로 승리해버렸습니다. 평점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양팀 수비진을 통틀어서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8점을 주면서 활약을 극찬했고, 반대로 브레메르는 최저 평점인 5.8점을 주면서 혹평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도 MVP 된 오시멘을 7.2점에 김민재 평점은 6.9점으로 김민재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재는 작년 10월 인터뷰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팀이 유벤투스라면서 유벤투스전을 기대해 왔는데 진짜로 이번 경기에서 대활약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흐비차가 자기 폼을 찾을 때까지 버텨주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클리어 5회, 슈팅 블록 3회, 인터셉트 5회, 지상 경험 100%를 달성하면서 주요 스탯을 장식했습니다. 스파르테 감독은 수비진을 평가하면서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30-40m 공간을 뒤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때로 롱볼을 쫓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다. 우리가 공을 잃는 순간 상대를 압박하여 곧바로 볼을 되찾아야 한다라면서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알레그리 감독은 완패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그래도 2위 팀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린다면 AC 밀란, 인터 밀란 홈으로 초대했을 때도 여러분 상황 그려지시죠? 나폴리는 김민재가 있을 때 그냥 강팀이라는 거. 김민재가 세레이에서 우승컵 두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